토트넘 적폐 요리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다이어를 정리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예상 밖의 뜨거운 관심으로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축구 카르텔의 인맥 장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했구나 싶은데요. 가장 앞서 있는 팀이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독일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토트넘에서도 뛰지 못하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팀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의 잉글랜드 카르텔 덕분이었는데요. 이미 지난 여름 한 차례 나왔던 이적설이기에 이번에도 소문만 무성하다 그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합니다. 독일 저명지에서 기정사실화하며 김민재와의 케미에 대한 기사를 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김민재의 대체 자원으로 김민재와 일종의 경쟁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토트넘에서 다이어를 치우려 하니 괜히 그 불똥이 뮌헨으로 튀어 김민재 선수 속 좀 썩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이어는 지난 여름 처음으로 뮌헨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독일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뮌헨이 다이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죠. 당시 뮌헨은 김민재 외에 건재한 센터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우파메카노와 더 리흐트가 번갈아 부상으로 쓰러지는 가운데 김민재 혼자 외로히 그리고 매경기 혹사당하며 뛰어야만 했죠. 하지만 급하게 먹다가 체한다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다이어의 뮌헨 이적설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꺼진 불일 줄 알았던 다이어의 뮌헨 이적설은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맞춰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여름보다 더 공신력이 높은 보도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이자 뮌헨 소식에 정통한 기자인 플로이안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작성한 보도였죠. 기자는 얼마 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기사 초고 하나를 공개합니다. 다이어가 뮌헨과 구두 계약을 마쳤다는 파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이미 토마스 투엘 감독이 다이어와 따로 대화를 나눴으며 500만 유로, 하나로 약 72억이라는 구체적이고 꽤나 높은 이적료까지 언급했죠. 더불어 다이어의 현 소속팀인 토트넘 역시 다이어의 이적을 허락했다는 크로스 체크까지 마쳤다고도 하고요. 물론 다이어 영입은 뮌헨 입장에선 최우선 순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갑자기 다이어 이름이 사라졌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막 토트넘 품에 안긴 라두 드라구신 영입전에 참여하며 다이어의 뮌헨행도 일단 멈춘 상태가 됐었죠. 하지만 이미 드라구신이 뮌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드럽게 운 좋은 다이어에게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다이어의 뮌헨행을 전하며 드라구신 하이제킹에 실패한 뮌헨의 영입 유력 후보 중 하나는 다이어다. 구두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며 1년 옵션이 포함돼 있다. 완전히 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이어를 떨어낼 기회로 뮌헨 입장에서는 팀의 특급 스타인 케인의 뜻에 맞춰준다는 의미가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 정황을 보니 뮌헨은 임대가 아닌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는 뮌헨의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현재 토트넘에서조차 자리를 잡지 못한 수비수거든요. 무리뉴 감독과 누누 감독, 콘테처럼 수비적인 전술 스타일을 구사하는 감독 아래에선 많은 기회를 받은 편이었지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죠.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밀려난 이유요? 너무 간단합니다. 실력 부족이거든요. 다이어는 수비수지만 기본적인 수비 능력이나 수비 지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선수기도 하죠. 다만 다이어의 유일한 장점은 킥에서 나오는 롱패스인데 최근에는 이런 장점마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들에게 요구되는 빌드업 능력도 다이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뮌헨은 놀랍게도 다이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파메카노가 컨디션을 회복했지만 언제 또 부상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더 리흐트는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민재 선수마저 아시안컵에 차출돼 한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빈집털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러다 다이어가 김민재 자리까지 넘볼지도 모르겠다. 다이어와 케인이 함께 있을 때의 시너지도 있지만 그 둘이 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토트넘에선 그 악영향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다라는 우려도 내놓았는데요. 이 상황에 당장 투엘 감독은 다이어 영입설에 대한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합니다. 기자가 다이어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리느냐라는 우회적 질문에 영어로 들린다라는 직설적인 유무로 답한 겁니다. 이어 이적설에 대해선 답변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미 스포츠 단장에게 물어봤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현지 기자들은 행간을 읽어냅니다. 늘 직설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는 투엘 감독이 저렇게 말한 것은 다이어의 이적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뮌헨 구단 고위 관계자의 생각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구단 고위 관계자라 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뜬금없는 또 손해보는 장사가 케인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인의 갑작스러운 이적으로 설 곳이 없어 포스텍 감독의 방출 통보 명단에 올라간 다이어는 케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제 막 팀에 가서 입지가 작은 케인은 든든한 카르텔 동지인 다이어가 필요했던 건데요. 아주 이놈의 잉글랜드는 지겹지도 않나 유럽 축구를 좀 먹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제 막 위넨에 가서 빅리그에 적응하는 판에 다이어 같은 인물이 합류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실력도 없고 인성도 별로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 간부 출신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뒷배만 있던 다이어는 이 끈질긴 카르텔 연결고리 하나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 최고의 팀에 합류하는 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년지기 해리 케인의 친구 추천 덕분인데요. 영국 현지 언론 나인티민즈는 얼마 전 다이어가 뮌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옛 토트넘 동료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동료인 케인이 다이어를 극찬하며 영입을 추진한 덕에 뮌헨은 다이어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투엘 감독마저 이에 넘어갔으며 앞으로 김민재 등 주전 수비수들의 입지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황당한 뉴스를 전합니다. 기자는 이어 이런 기상천외한 소식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어냅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계약이 내년 6월까지고 1년도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향후 스쿼드 계획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케인과 친분이 두텁다 못해 토트넘에서 부주장을 맡기도 했던 다이어가 친구를 따라 뮌헨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이죠. 이제 잉글랜드 카르텔은 더 이상 스스로를 숨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양 너무 외로워 미쳐버리겠는지 꼭 이렇게 하나 물을 흐리는 동양 출신을 데려와 앉혀두고 애꿎은 김민재 등 기존 선수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 100% 정확하게 토트넘에서 케인이 저지른 폐악질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럼 종합적으로 여러 정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케인은 다이어와 짬짬이에서 서로의 니즈에 정확히 일치하는 다이어의 뮌헨 이적을 추진합니다. 투엘 감독도 입 빨린 소리에 넘어가 잉글랜드 카르텔 핵심 인물을 데려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이어는 아직 자리 잡는 중이라 입지가 불안한 김민재를 밀어내고 자신은 빅리그에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을 어필한 겁니다. 이에 구단도 쌍값의 톱스타 케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니주가 충족되는 것이고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기가 무슨 감독도 아니고 팀 옮기면 코치진 모두 데리고 다니듯 잉글랜드 출신 토트넘 주장단에서 함께 작당하던 친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저는 우선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 팀에 가면 안 된다는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뮌헨 이적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뮌헨은 현재 키미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다이어를 키미히의 백업 자원으로 활용하다가 주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또 김민재의 대체 자원이자 경쟁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의 잔뼈 굵은 경험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역량입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9시즌을 소화하며 361경기나 뛰었습니다. 매 시즌 주축 수비수로 활약했고요.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지난 시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력이라도 조금 보여준 게 있으니 잉글랜드 카르텔 회합을 하든 남들 호박씨를 까면서 은근히 기회를 다 뺏어가든 뚜렷하게 콕 집어 할 말은 없었지만 작년에는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엉성한 수비력과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저지르며 심지어 토트넘 팬들의 원망마저 샀던 겁니다. 토트넘은 결국 아픈 손가락인 다이어를 다른 팀에 팔아 넘기고 싶어 하고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쩌라고 걔가 누군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다이어의 폼은 이미 죽었고 김민재 선수는 꽤나 착실하게 존재감을 확인해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김민재는 아시안컵에서 한 차례 더 몸을 풀고 자신감을 갖고 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할 뿐인 것이죠. 참 친구 한번 잘 만나서 평생을 먹고 사는 다이어를 보면 답답하면서도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이어 같은 선수에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